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확실하게 실사용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원입니다. 업비트에 GK 패스라는 코인이 상장이 됐습니다. 이 코인이 상장된다라는 얘기를 채팅창에서 제가 올려드렸었죠. 새롭게 상장한 코인, 이게 어떤 코인인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지금 GK 계열 코인들이 웹3 커뮤니티에서 아무래도 전망이 확실하게 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쪽 계열 코인들이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GK 패스가 업비트랑 빗썸 두 군데 이제 상장을 하고요. 바이낸스 거래량이 1위인 거래소에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이 ZK가 뭐냐면은 영지식 증명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Zero Knowledge Proof라고 이 기술력을 활용한 개인 정보라든지 신원 인증 다루는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내 개인 정보 같은 거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이 자격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주고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20살 이상이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보통은 이제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생년월일 이런 개인정보를 오픈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비공개로 하면서 조건이 만족이 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사실만 증명을 해주는 기술이 바로 이 GKP 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많이 흔들흔들 거릴 수는 있어요. 왜 앞으로 전망이 있다라고 보느냐. 웹2도 마찬가지고 웹3도 마찬가지고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라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웹2에서 웹3로 전환 중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웹2라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터넷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웹3라고 하면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든 인터넷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쿠팡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털렸다라고 하고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해킹 위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높은 상태이다. 근데 이 GK 패스의 해결 방식이 뭐냐면은 개인정보는 내 지갑에만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거래소를 새로 가입을 하신다든지 어떤 서비스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결과만 전달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러면은 개인 지갑을 통해서 검증만 하는 거예요. 검증만. 이 사람이 자격이 된다 안 된다 딱 답변만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은 통과가 되시는 겁니다. 이 탈중앙화 새로운 시스템이랑 프라이버시 보호 이 차원에서는 이 GK 패스가 앞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프로젝트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테마 자체가 메가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웹2가 됐던 웹3가 됐건 이 GKP에서 제공하는 이 기술력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쿠팡이라든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문제가 앞으로도 생기지 말란 법은 없잖아요. 어떤 회사가 됐건 간에. GK 패스 이런 거는 규제랑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도입을 해서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실사용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갈릴 거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확실하게 실사용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다. 거기에 속하는 프로젝트입니다. GK 관련 코인은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지식 증명입니다. 어떤 사실이 맞다는 건 증명을 하지만 그 내용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는 기술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GK라는 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이 이더리움 기반의 GK가 가장 많기는 해요. 여러분들. 이더리움이 느리고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GK 롤업이라는 게 가장 완벽한 해결책이었습니다. GK 롤업이라는 건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이더리움 블록체인이 있으면은 트랜잭션을 처리를 할 때 하나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더리움에서. 근데 이더리움이 원래는 한 번에 거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숫자가 33개밖에 안 돼요. 이거를 TPS라고 하거든요. Transaction per second라고 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하나하나 처리를 해요. 하나하나. 여기 지금 트랜잭션 거래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막 이만큼 쌓였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을 계속 시키고 얘가 손도 느리니까 바쁘고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돈도 더 달래. 그래가지고 수수료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DK 롤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최대 10,000개까지 한 번에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밖으로 뺍니다. 다른 뭐 캐시어 같은 게 있다라고 할게요. 일로 다 보내버린 다음에 여기서 한 번에 거래를 처리를 하게 합니다. 한 번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비용도 훨씬 싸고 한 번에 묶어가지고 밖으로 빼서 처리를 한 다음에 일로 다시 보내기 때문에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ZK라는 게 뭐죠? 인증이잖아요. 인증. 한꺼번에 다 처리를 했다라는 것만 지금 블록체인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이더리움으로. 사실상 보면은 이더리움의 레이어 2 때문에 나온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대부분이 이 GK 롤업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GK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GK 싱크가 있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이더리움 레이어 2라고 보시면 되고, 스크롤이라든지 스타크넷, 폴리건 그런 것들이 다 이 GK 롤업이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더리움이 아닌 GK들입니다. GK가 이더리움 위에서만 사용되는 전용 기술은 아닙니다. 요렇게 지금 사용이 되는 게 미나 코인이라고 있거든요. 이더리움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미나 프로토콜이라고 얘는 지금 따로 GK로 구성된 블록체인 미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레프 제로라고도 있어요. 업비트에는 없는데 요것도 프라이버시 코인이고 영지식 증명을 활용을 해요. 따로도 이렇게 GK 기술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있다.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좀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GK는 특정 체인의 코인이 아닙니다. GK라는 거는 코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분증 확인 방법 자체를 바꿔주는 기술입니다. 이 GK라는 것 자체가. 어떤 블록체인에든 붙여 쓸 수 있다. AI 쪽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데 AI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결과를 제대로 내준 게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증명을 해주고요. 게임 할 때도 이게 사용이 돼요. 플레이어가 조작이라든지 핵을 사용했다든지 실력으로 이긴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GK가. 데이터가 중간에 바뀌거나 조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그런 기술이기도 해요. GK가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이더리움 기반의 GK, 두 번째가 이더리움 기반이 아닌 GK, 세 번째는 어떤 블록체인에 뭔가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력이다.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GK 계열의 테마에 지금 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알려드리는 이런 코인들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진짜로 들어갈 만한 코인들인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더 분석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코인이죠. 업비트에 상장한 일단 이 GK 패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랑 신원인증, 보안에 대한 앞으로의 솔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적으로도 수월하게 풀릴 가능성이 엄청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업비트에 없었는데 GK 싱크라는 이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이더리움 기반의 GK 프로젝트입니다. 메인 중에 하나로 이더리움 레이어 2 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 확장을 위한 레이어 2입니다. 덕분에 이제 거래를 빨리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비용도 훨씬 저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덕분에 이더리움 위에 있는 디파이 쪽이라든지 NFT 관련 프로젝트들의 활동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GK 싱크 덕분에. 그래서 이더리움 위에서 만들어진 탈중앙화 어플 쪽으로도 신규 유저들이랑 개발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됐어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너무 좋은 쪽으로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더리움 레이어 2들 중에서 이게 베스트다라고 하기에는 경쟁 대상들이 아직은 꿋꿋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옵티미즘, 폴리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폴리건 얘기도 좀 해드릴 건데 EVM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폴리건은 폴리건이라는 생태계가 원래 따로 있었고 EVM이라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이라는 거거든요. 엄청 개발자 친화적인 블록체인이에요. GK 쪽으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폴리건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폴리건이랑 이제 이더리움이랑 호환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개발자들 입장에서 너무나도 지금 좋은 조건이에요. 이더리움에 있는 어플 같은 것들 있죠. 탈중앙 어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다른 블록체인 위에 똑같이 작동하게 하려면은 방식이 달라서 코딩을 수정을 엄청 하던가 뭐 그러한 불편함들이 있어요. 폴리건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위에 있는 어플들을 폴리건으로 옮길 때 거의 수정 없이 그대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 EVM이라는 게 이더리움 앱들이 돌아가는 엔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코딩 언어를 씁니다. 이더리움 툴에 좀 많이 웬만한 개발자들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미 EVM이랑 호환이 안 돼 있으면 다른 플랫폼의 다른 언어로 다른 코딩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폴리건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들에게 친화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개발자들이 알던 언어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더리움에서 쓰던 거.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블록체인이기는 하지만 실사용 사례들이 아직까지는 원하는 만큼 받쳐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지금 사실입니다. 많은 신규 유저들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결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K 계열 중에서 이런 폴리건 같은 것들 지금 크게 뭔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이거는 완전 죽은 코인이구나. 특히 업비트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딴 잡코인이다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폴리건 같은 경우는 완전 죽었다라기보다는 충분히 전망은 있지만 실사용이 확실하게 있느냐 없느냐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지켜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코인들 여러분들 무조건 사세요 추천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오늘 말씀드린 프로젝트들 이런 프로젝트고 이런 섹터 그리고 이런 계열에 해당이 되는구나 정도 아셨으면 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조사를 해보셔서 이 코인 들어갈 만 하겠는데? 라고 하면은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